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김효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학우님을 모셨는데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자격증, 그 중에서도 국제 클라우드 자격증인 AWS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하신 신현주 학우님이십니다. 한번 자격증 취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 졸업생 신현주라고 합니다. 2021년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공부했었고요. 현재는 영어 학습 게임 어플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사실은 저는 문과 출신으로 영어 교육에 관해서만 오랜 시간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IT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편입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코딩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있었는데 클라우드에 관련된 지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저는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너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더 새롭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도전하고 싶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이고 그리고 영어에 관련된 커리어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는 IT에 관련된 그런 융합적인 일도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어떤 이력에 있어서 커리어적으로 조금 더 공인된 자격증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클라우드에 관한 전문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목표를 선정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AWS 클라우드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과정은 아마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셨다면 충분히 아실 텐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해서 합격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좀 압박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나중에 응시를 하겠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일단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시를 하려면 응시일을 먼저 정하셔서 사전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자격증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보시고 자격에 관련된 것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자격증 시험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AWS 클라우드 자격증 관련된 그런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보시고 같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집단 지성을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내에도 사실 구릉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비대면으로이긴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했고 공부하고 발표하는 것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냥 추상적인 도움이 아니고 정말 그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에서도 물론 그 학습 시험 대비를 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시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어랑 그다음에 한국어 두 가지 버전으로 반드시 풀어보시고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얘기 드린 AWS 제공하는 수업, 프로그램 영문하고 한글로 제공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자격증 실전에서 제공하는 AWS 아카데미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과정입니다. 원래 당연히 영문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영문 버전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초청을 드리고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현주 학우님이 AWS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3학년으로 편입해서 첫 학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수업을 들었거든요. 사실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수업은 제가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됐고, 동시에 또 준비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AWS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항상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미 들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학습 그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자료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양쪽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이후에 2학기 때 제가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인공지능 API 기초 이해와 활용,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이해,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실습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서 이 과목들을 먼저 들었더라면 시험을 준비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자격증 취득을 하기를 계획하시는 그런 학우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과목들을 먼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충 설명 드리자면 클라우드 자격증 실전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AWS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수업을 영문 버전, 한글 버전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당 교환, 즉 스튜던트 가이드라고 수강생 가이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요약 정리하거나 그럴 때는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신현주 학우님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나 2학기 때 인공지능 API 이해 활용, 데이터 분석의 이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환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은 교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 때 많이 활용하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클라우드 자격증 실전을 들으시는 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를 같이 들으실 경우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학기 때 들으시는 분이라면 인공지능 API 이해 활용이나 데이터 분석의 이해를 들으면 AWS의 다양한 서비스가 어느 분야에 사용이 되는지를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 AWS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부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다거나 팁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시험이라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반은 됐다고 보긴 하는데, 그냥 혼자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일단 시험이라는 게 있고 또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효율적이고
정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시험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활용했던 것처럼 교내 동아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창의학습 공주체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학우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공부 학습 어플 같은 것도 활용을 하셔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클라우드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수강을 먼저 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강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아니면 나에게 이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또 아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모두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일단 자격시험을 언제 볼지 먼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목표를 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거꾸로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 즉 여러분들이 시험을 언제 볼지를 등록하시는 거, 그거 추천드립니다. 등록 날짜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등록하신다는 거, 뭔가 도전의식이 생기실 수 있죠.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현주 학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혼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AWS 공인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가장 기초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조차도 여러분들이 여러 학우님들이 또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 이 부분이 공동의 어떤 목표 하에 실제로 진행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진로상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됩니다. 단순히 어떤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추후 여러분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자격증 실전 과목에서도 창의학습 공동체 또는 이제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서로 기여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서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풀이 모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필요한 경우에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님들, 특히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관련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 여러분의 도전과 그리고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